이제 막 태어난 신생 국가가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대영 제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사실 압도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바로 전략적 인내라는 아주 특별한 힘에 있었는데요. 오늘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보면 조지 워싱턴은 끊임없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죠. 저거 그냥 막강한 영국군이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이 모든 후퇴 뒤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대한 승리의 그림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자, 당시 상황을 좀 보세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한쪽은 세계를 제패한 대영 제국의 정규군이고 다른 한쪽은 훈련은커녕 총이랑 군복도 제대로 없는 민병대 수준이었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자체였죠. 근데 진짜 의외인 건요, 워싱턴이 처음부터 막 승승장구하던 그런 천재 장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첫 군사 경력은요, 1754년에 있었던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시작됐는데, 이때 프랑스군한테 패배하고 항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항복 기록이죠. 어쩌면 바로 그 쓰라린 패배의 경험이 워싱턴 리더십의 진짜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쟁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인내입니다. 이게 그냥 싸움을 피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요. 발상의 전환인 거죠. 이길 수 없다면 좋아. 대신 절대로 지지는 말자. 바로 이 생각이야말로 그의 가장 치밀하고 무서운 승리 계획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그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1776년에 롱아일랜드에서 크게 지고 후퇴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건 5년 뒤 요크타운에서 거둘 마지막 승리를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점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무작정 도망친 게 아닙니다. 정면 대결은 철저히 피하면서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기동전을 펼친 거죠. 그렇게 초강대국 영국군의 보급선을 길게 늘어뜨리고 계속 괴롭혀서 싸울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계산된 작전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지는 것처럼 보이고 후퇴만 반복하면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병사들이 안 따르면 그건 그냥 종이 위의 계획일 뿐이잖아요. 워싱턴은 어떻게 이 뿔뿔이 흩어지기 직전의 군대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을까요? 독립전쟁 기간 중 가장 끔찍했던 순간, 바로 벨리포지의 겨울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영화의 추위에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전염병까지 돌면서 정말 수많은 병사들이 그냥 쓰러져 나갔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었죠. 바로 그때 워싱턴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뜻한 사령부 막사에서 편하게 지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똑같이 눈밭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그들 곁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는 단순한 총사령관을 넘어 병사들의 마음을 얻은 깨지지 않는 신뢰의 리더가 된 겁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리더십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월급을 못 받은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던 사건이 있었어요. 뉴버그 음모라고 하죠. 워싱턴이 그들 앞에 서서 연설문을 읽으려고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면서 바로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 머리도 휘어졌지만 눈까지 나빠졌다고요. 그 진심 어린 모습의 장교들은 모두 마음을 돌렸고 반란 계획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자, 워싱턴의 인내가 그저 버티기만 하는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한방, 즉 게임 체인저를 기다리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워싱턴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영국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모든 군사 전략은 더 큰 외교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서 우리 독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이걸 보고 도와줄 강력한 지원군, 즉 외국의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 그게 바로 최종 목표였던 거죠. 보세요. 이 3단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먼저 끈질기게 버티면서 독립의 가능성을 증명하죠. 그 모습을 보고 마침내 1778년 프랑스가 참전을 결정합니다. 강력한 동맹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781년
요크타운에서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육지에서 영국군을 포위하고 때마침 프랑스 해군이 바다 쪽 퇴로를 완벽하게 막아버리면서 결정적인 항복을 받아냅니다. 결국 이 인내라는 키워드는 워싱턴을 그냥 뛰어난 장군으로만 남게 한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운 국부, 즉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워싱턴의 진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전쟁터에서 온갖 고난을 견뎌냈던 그 인내심이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는 강력한 절제력으로 이어진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죠. 또 군사 쿠데타를 막아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임기를 2번만 하고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독재를 막고 평화로운 권력이양의 전통을 세운 겁니다. 어쩌면 전장에서의 승리보다 바로 이 절제야말로 워싱턴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처럼 뭐든 빨리빨리 결과를 내고 즉각적인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조지 워싱턴의 이 전략적 인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가장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